안녕하세요, 딩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배송 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제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유럽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외에 있는 상품을 배송 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발송을 하는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독일 아마존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미 이전 시간에 아마존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상품을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로 보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휴 배대지인 유로라이프25를 통해 배송 대행을 진행할 거라서 혹시라도 다른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용 중인 배대지에 맞게 배송 대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상품을 구매해서 배대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 주시고요. 곧바로 체크아웃 화면으로 넘어가서 배송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배대지에 가입을 하신 후에 주어지는 주소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마이 페이지 또는 상단 쪽에 이런 식으로 내가 부여받은 배대지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소를 아마존 체크아웃 화면에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여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카피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소 역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특정 주소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해당 주소지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주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넘버라고 해서 상세 주소, 국내로 따지면 동호수라고 할 수 있죠. 동호수를 그냥 뒤쪽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도시 주소는 아까 자동으로 입력이 됐었죠. 만약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될 경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역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혹시나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실 때 내 여권번호와 동일한 이름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상품이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현지 경찰에 분실 사건을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름이 엉뚱한 영문이나 이상한 닉네임으로 입력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신고가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보상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권상 적혀있는 본인의 영어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 입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대로 클릭을 하시면 해당 주소지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리 등록해 놓은 카드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길 배송이 가능한 상태고요.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배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길 배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바이 나우 버튼을 누르면 구매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해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상품을 받아야 되는 배송 대행지에 가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시 유로라이프로 건너와서 배송 대행 신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일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독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가 주문한 상품의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제가 영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아마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크롬에 있는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시켜 놓으시고 한국어로 살펴보시면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아마존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의 주문 클릭을 해주시면 자, 제가 강의를 찍는 도중에 계정 정지가 되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바로 계정 블락이 돼버렸습니다. 이 계정 정지를 푸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주문 내역에 가셔서 먼저 오더 넘버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브랜드명을 먼저 적어 주시고 제품명은 이대로, 품목은 딱 맞는 게 없어서 대략적으로 비슷한 거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하나, 아까 저희가 구매한 가격인 28.71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제품의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이미지 URL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미지 주소 복사 하신 다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옆에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제품에 사이즈 옵션이 3개가 있어서 제품 사이즈 역시 따로 적어주시고요. 예상 무게는 제품 하단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무게 정보로 보면 2.4kg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이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추가로 포장을 더 한다고 했을 때 약 0.5kg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예상 무게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제품이 유리 제품이죠. 그러면 이 재포장 옵션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상품을 고객한테 보내게 됐을 때는 재포장 옵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배송 대행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수령인 정보 역시 입력을 해 주시고 나면 예상 배송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로 배송 대행 신청을 눌러주시면 배송 대행 신청서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실제로 상품이 발송이 돼서 배송 대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한 상품의 무게와 실제 책정이 된 상품의 무게가 다른 경우 추가금을 지불해서 배송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상한 무게보다 실제 책정된 배송비가 더 적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배송비가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아까 저희가 신청서를 입력했을 때 트래킹을 입력을 하지를 못했죠. 방금 막 구매를 했기 때문에 송장 번호가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상품이 발송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송장을 입력을 해줘야 배송 대행지에 제품이 도착했을 때 빠르게 입고 처리가 됩니다. 아마존에서 트래킹 확인은 여기에 보이는 이 트랙 패키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제품의 배송이 시작됐을 때 이런 식으로 배송업체 정보와 송장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장이 나온 것을 확인하는 대로 트래킹에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배송 대행 신청을 완료를 하셔야 제품을 문제없이 고객한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대지에서는 트래킹 번호를 입력을 미리 안 할 경우 배송 대행 신청건이 도착을 했을 때 트래킹 미입력건으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트래킹을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주문해서 배송 대행까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배송 대행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상품을 고객한테 보내는 이 과정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다른 내용들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실 확률이 매우 커지므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배송을 받아 보셔야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